지금 가장 중요한 의제, 여성 노동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어떤 걸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작년에서 사실 달라진 게 없어서 의제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작년하고 달라지지 않는가? 왜냐하면 성별 융속차 그대로지 뭐 이제 비슷한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달라진 게 요구안이 2개가 더 추가가 됐는데 네. 추가된 것 그럼 중에 얘기 저는 그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이주 여성 노동자의 권리가 추가됐어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큰 의제가 또 돌봄? 이주 가사 노동자들, 서울시? 네, 서울시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윤석열 정부도 뭐 최저임금 안 주는 걸로 시도했다가 이게 안 꺾이긴 됐죠. 했지만 여전히 그거를 포기하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백넷이 이번에 1, 2, 3 계엄도 그런 극우 통치들이 항상 하는 게 이주민 배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아까 말했던 갈라쳐서 통제하려는 거잖아요. 이주 여성과 정주 여성을 갈라쳐서 그렇게 해서 또 통제하고 하려는 거기 때문에 이주 여성 노동자의 권리가 이제 포함된 것이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그러네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조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단결해서 이주 여성이건 정주 여성이건 함께 존엄한 권리를 가질 수 쟁취해야 된다 이런 게 좀 포함된 게 작년하고 좀 다른 것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건 좀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실패했다는 내부 평가는 평가가 어떻게 있는데 뭐 나왔어요? 연장은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뭐 이렇게 뭐 확산은 안 하고 98명인가요? 이제 2명 이제 가시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 그대로 유지한다고 네,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주 노동에 대한 이제 차별화된 정책으로 정주 여성의 불만을 해소하고 공공 돌봄을 드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공공 돌봄을 하면 국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안 하는 아주 값싸게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주 여성들의 노동을 써먹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여전히 유지하려는 정책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울시 그 시범 사업한 오세훈이 또 대통령 후보로 나가시겠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정말 올해 또 명태균 하면 되고 씨가 잡아줄 나면 것입니다. 아, 네. 명태균 맞아요. 씨가 잡아줄 것입니다. 아, 제발 좀 오세훈 아니, 씨. 명태균은 지금 몇 명이 지금 책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30명을 자기가 할 수 있다. 여권 그 유명한 의원들 중에 네. 30명을 자기가 보낼 수 있다.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하여간 이런 이제 이주가사 노동자 관련해서는 이 여당 혹은 지배세력 굉장히 그런 정책들이 계속 맞아요. 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국가 예산을 아껴서 기업한테 펴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거기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도 그렇잖아요. 예산을 다 삭감해 주는 걸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그 정부와 뭐 이제 다수의 노동자 서민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여성 파업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성 파업은 아이슬란드에서도 그랬지만 꼭 유급 노동자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급 노동자, 흔히 주부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여하는 거.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한국엔 파업권도 없고 그러면 무급 가사 노동자들은 어떻게 참여해요? 그날 하루는 그냥 가사 돌봄 안 하고 온다. 중단하고 네, 온다. 네, 중단하고 실제 이제 그 아이슬란드 파업 때도 그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일을 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봄 노동 뭐 이렇게 만약에 이성애자면 남편이 하든 뭐 1인 가구는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청소를 안 하고 가면 됩니다. 네네. 그럼 알아서 자기들이 하겠지. 진짜 뭐 이런 셀프 파업. 네. 그런 이제 그렇게 와서 함께 우리의 서로를 좀 확인하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우리의 힘을 확인하는 그래서 무급 가사 노동자들도 와라 주부들도 함께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럼 그 말씀하신 첫 번째 바뀐 게 이주 네. 노동에 대한 부분인 거고 네. 두 번째는 그럼 두 번째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얘기했던 건데 예. 그래서 돌봄 노동자들 또는 무급 가사 노동자들 주부들을 조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홍보를 하고 했던 거죠. 저희가 조직을 하려고. 왜냐하면 실제 그랬을 때 또 이성의 정상가족주의로 이렇게 현재의 극우 통치가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에 그걸 틈을 낼 수 있는 거는 착취받고 있는 무급 가사 노동자인 주부들이 같이 함께 해야죠. 그래도 네. 그 두 번째가 함께.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때문에 이걸 막 열심히 홍보를 못했어요. 작년에 그래도 열심히 홍보해서 돈 안 버시는 혹은 유급 노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노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와라. 그런 홍보도 많이 하고 했었고 실제 와서 오기도 했었고 나는 주부인데 사실 자기도 너무 돌봄 노동에 너무 힘들고 근데 그건 인정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다들 올해는 광장에 있다 보니까 광장의 정치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급 가사 노동 문제는 정책 전체를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공돌봄으로 여성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사실은 이렇게 서로 공모하면서 여성의 무급 노동을 많이 한 거고 한국만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무급 노동 시간은 여성들이 2시간인가 더 많이 해요. 유급 노동 시간은 남성이 더 많지만. 네. 그래서 투잡된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집에 가서 또 일해야 되고. 네, 집에 가서 다시 또 일해야 된다. 이제. 근데 많은 남자들은 그냥 일터에서 집에 오면은 나 쉬러 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나 애 돌봐야 돼, 밥하러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빛이 피디님 보는 눈빛이. 아 그래요? 안 좋았습니까? 네. 그럼 그 여성파업 조직위에서 윤석열을 대상으로 뭔가 피해 보상 이런 거 한번 청구해봐요. 운동이 안 되고 근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저기 잘 되고 있는 건 이거 좀 이거 또 좀 자랑해야지. 소개해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저는 내가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트젠. 네, 단결 트젠. 단결 트젠. 단결 트젠 이거 트젠. 봤어요. 보셨죠? 이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단결 트젠. 이게 또 핫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핫 아이템. 네, 광장에서 핫 아이템이고 변희사사 추모제를 그 즈음이어서 2월 27일이어서 이제 이때 그 변희사사 재단 추모재단에서 이거를 이제 나눠준 건데 이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2030들이 올해 광장에 굉장히 많이 났는데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들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네. 뭐 아마 여기도 한번 그 주제로 하셨나요? 광장 주제로? 광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할 하고 겁니다. 있으니까 네. 들으셨겠지만 사실 이게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논바이너리가 이렇게 많아? 트랜스젠더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광장에서 많이 만난 2030 여성들이 이 여성 파업에 같이 함께 한다는 게 되게 저는 이제 윤석열이 그나마 열어진 거다. 아까 말했던 이제 이게 그 무급 가사 노동자 조직하고 파업 조직을 노동자들이 지금 집회 나오느라 그걸 못 하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그나마 이제 미조직 여성 퀴어 노동자들을 괜히 만났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대학생이 절반이고 절반은 비정규직 프리랜서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자신이 정말 저임금을 일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퇴직금도 못 받게 11개월로 끊어서 그래서 12월에 많이 연대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11월까지만 일하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도 세종호텔 농성장에는 퇴근하고 오시고 밤새고 새벽에 가시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 감동인데 나 같으면 집에 갈 텐데 힘든데 맞아요. 거기서 힘든데. 노숙농성하고 가요. 맞아요. 거기에 지금 세종 호텔에서 일하시다가 해고된 그 고진수 맞아요. 노동자님께서 지금 고공농성 하니까 하고 이제 계시죠? 네. 저분을 저 찬 옥상도 아니고 저 높은 곳에 고공에 고공에. 있는 게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거리에 농성장을 차렸거든요. 거기서 그래도 하루라도 자기가 지켜주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만났고 그분들이 이제 여성 파업 때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오겠다고 하신 분도 많아서 작년에는 이제 실제 현장 파업을 조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났다라면 올해는 광장에서 만난 이제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혹은 이제 광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외치지는 여성 2030 여성 퀴어 노동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게 여성 파업이 작년과 다른 차이점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오픈 마이크를 네. 이제 4차례나 했어요. 그래서 여러 주제로 했고 뭐 2030 여성 큐어에 대해서도 하고 뭐 불안정 노동에 대해서도 하고 저임금에 대해서도 하고 돌봄 노동에 대해서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4가지 주제로 하면서 만났던 여성 큐어 노동자들이 이제 여성 파업대에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약간 상세가 되는 윤석열이 네. 때문에 망했지만 윤석열 그렇죠. 도와준 부분도 있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조직, 열린 광장이 새로운 도와준 게 조직을. 있어요. 네. 근데 실제 저도 이제 광장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 무대에 올라가시는 2030 여성들이 자기소개하잖아요. 광장식 자기소개를 할 때 이렇게 들어봤을 때 평균적으로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많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거기에 네, 이제 같이 맞아요. 합류하고 이게 되게 맞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종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맞습니다. 독성여대 투쟁도 맞습니다. 가고 이러고 있는 거여서 그리고 실제 그래서 2016년 이제 열린 공간이라고 하는 건 의식을 고양시키잖아요. 우리가 광장에서 들으면서 의식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도 노조 가입률이 늘었는데 올해도 그러니까 올해라기보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 123 비상계엄 이후에 노조 가입률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제일 많이 는 데가 대학원생 노조.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노조가 너무 잘했는데 이거 언제부터 만들었는지 저도 한번 다시 물어봐야겠지만 누구나 노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장 상관없이 그냥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조. 온라인 노조 아니고? 아니에요. 아, 그리고 또 누구나 온라인, 노조가 있어요? 응. 그래서 온라인 온라인 노조도 노조도 있고. 있고 네. 누구나 노조도 있고 아.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찾아가는 여성 파업 간담회를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있는 사회복지 지부랑 했는데 거기 이제 신규 가입한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인데 그분들도 광장에서 처음 노조라는 걸 알게 되고 노조 가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특히 이제 민주노총. 2016년과 다르게 네. 올해는 민주노총에 대한 이렇게 맞아요. 인식이 되게 호감, 좋아졌어요. 호감이 있기 때문에 아 저기랑 같이 하면 되겠구나 해서 가입을 검색해서 그럼 나는 어디 가입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거나 광장에서 만난 사람이 어디 가입하라고 하면 이제 가입하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2030 여성 큐어들이 가입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뭐 산별도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여성 파업대에 함께한다 이런 게 이제 작년 1회 때와는 다른 이제 2회 때 2025년 그러네요. 여성 파업이 다른 점이에요. 광장으로 열린 또 다른 그때 국면. 두 명 했잖아요. 그 민주노총이 먼저 길을 열겠습니다. 저는 트젠 단결 트젠도 있는데 이번에 재밌었던 젠더 노소 아 맞아. 아, 그것도 있어요. 맞아. 맞아요. 남녀노소가 아니고 젠더 네, 노소 맞아요. 그것도 맞아, 너무 맞아. 저도 재밌었고 그래서 남녀노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젠더노소. 젠더 아이디어 노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말 어떻게 만드시는지 진짜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네. 아, 또 이번에 또 여성 파업 또 3월 8일 날 또 어디서 하나요? 우리 행사는 그래서 어디서 저희가 하나요?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한다. 해서 전야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성폭력 피해 학생을 이제 보호하려고 이제 2차 가해 중단하라고 이렇게 공익 제보했다가 부당 정보 당하고 부당해임 당한 그 지혜복 교사가 지금 교육청에게 공익 제보 인정하고 성폭력 해결을 위해 나서라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5시 반에 전야제를 하고요. 그리고 올해 또 특징이 약간 말씀 못 드렸는데 올해는 또 학생 참가단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예전에 노학연대 이런 개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신자유주의에서 많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시간제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의 정체성을 가지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 참가단을 만들어서 그 동맹 휴학을 막 조직하려고 하고 있대요. 그래서 동맹 휴학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제 조직해서 그날 학생 참가단이 자기 일정을 마치고 여성 파업 전야제에 같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스페인에서도 이제 학생 파업 참가단을 만들었고 그 학생들이 이제 이 노동자 계급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했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작년과 다른 차이점이죠. 그렇게 하고요. 3월 8일은
투쟁하고 있는 데가 아까 세종호텔 이제 고공노동자 아시다시피 호텔이라는 것은 서비스직이고 서비스직은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하는 사업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부장 고진수 지부장은 이제 뭐 성별로서는 남성이긴 하지만 그 사업장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걸고 투쟁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여성 파업을 하자 해서 3월 8일 날 12시 반에 본대를 고공농성장 앞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여성 파업과 함께 하실 분들은 이렇게 또 전야제 그리고 또 본대회 세종호텔 농성까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금 또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좀 뭐 비정규직이나 불안정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많아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걸 또 이렇게 안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성파업 요구안만 크게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크게 8가지. 이제 작년에서 달라진 거는 아까 2주가 틀어졌고 그 이제 돌봄 없이 살 수 없다 해서 공공 돌봄에 대한 얘기, 성평등 돌봄에 대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한국은 OECD 가입 이래 성별 임금 격차 계속 1위잖아요. 격차 커서 나쁜 거에선 계속 1위여서 요 이제 생활임금 보장하라.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에서 뭐 최저임금 모든 노동자나 최저임금을 인상해라 이런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성폭력에 대한 게 따로 있어요. 디페이크 때 보시면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고 그쵸. 가해자의 다수가 남성인 완전 이거는 디페이크는 이제 젠더 폭력이라는 게 너무나 너무 잘 드러나고 있어서 이제 그거랑 이제 여성 운동이 계속 얘기했던 비동의 강간죄 도입하는 거 뭐 비동의 강간죄까지. 네, 그다음에 성희롱 관련해서도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성적 모욕감으로 수정하는 뭐 이런 어쨌든 윤석열이 뒤로 후퇴해버린 거랑 우리가 요구했던 거 계속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윤석열 계속 윤석열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백내신 데는 계속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쓰려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출생률을 높이려는 정책만 있어서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라 해서 임신 중지권이 보장해라.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그 유산 유도제라고 약으로 먹으면 이제 임신 중지할 수 있는데 그거를 식약처가 허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임신 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산 유도제 도입이나 뭐 건강보험 조정 이렇게 적용하고 그리고 뭐 유사산 조산에도 다 쉴 수 있게 해달라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이 지금 이 노동법 체제가 다 그렇지만 노동안전도 마찬가지로 남성의 주로 일하는 남성의 몸과 남성이 주로 일하는 것에 그 산재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인지가적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하는 노동에도 그런 노동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여성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비정규직 특수고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장할 수 있도록 이 뭐 아프면 실거리 상병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성 노동의 이제 건강권과 관련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주 노동자, 네, 그 다음에 혐오 차별 반대로 저희가 얘기했던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하라. 왜냐하면 이번에 23명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사과라는 선전전하다가 연행이 된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연행되신 그 흔히 말벌 동지들이라고 하는 연대자들 중에는 이제 사실 그 뭐 레즈비언 커플도 있었고 막 이런데 법적 갑자기 면회를 안 시켰어요. 나 이거 너무 웃긴데 서부지방법원 테러리스트라고 똑같이 면회를 안 시킨 거예요. 그 가족만 아니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테러 분자기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네네, 그게 공공기관이라고 너무 진짜 그래서 아직 윤석열의 내란 세력은 안 끝났다 이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뭐 생활동반자법 같은 게 필요하구나 이런 얘기 저희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면회도 못 갔던 적이 있어서 그 다음에 비정규직 철폐 요렇게 크게 8가지로 저희가 이제 요구안을 냈습니다. 네, 이제 여성 파업의 요구안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드릴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페미니즘 기반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건 그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페이무따 구독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여성 노동자 투쟁 현장 이런 걸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이제 지혜복 선생님 말씀을 계속 해주신 것 같아서 그게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23년에 이제 그 A 학교의 이제 사회 선생님이고 학생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같이 뭐 간식도 먹으러 다니고 막 이랬나 봐요. 근데 그 이제 그러던 중에 여학생들이 사실은 제가 1년 작년부터 계속 2년째가 되는 거죠. 그 남학생들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희롱인 걸 되게 많이 봤다. 뭐 이렇게 원치 않게 신체 접촉을 하거나 또는 험담을 성적인 험담들을 하고 다니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거를 교장에게 신고를 해요. 교장에게 신고하니까 알았다 해서 이제 그게 학교 폭력으로 이제 돼서 학교 폭력 담당자에게 넘어가는데 이제 담당자가 잘 처리를 못해서 2차 가해가 드러나요. 2차 피해가 생겨요.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네가 고발했다며, 네가 얘기했다며 이러면서 째려보고 뭐 식당에서 발로 차고 뭐 이런 혹은 커터칼로 드르륵 하면서 지나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슨 공포인데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 지복 선생님이 뭐 애들을 준동했다 그 고발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학교 신고하도록 그래서 뭐 지복 선생님 지혜복 교사가 지나갈 때 막 째려보거나 우 뭐 이런 남학생들이 발언 있잖아요. 네가 무슨 교사야 뭐 이런 말도 하고 남학생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2차 피해를 해결하려니까 학교장이 이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게 적당히 축소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2차 피해 문제 해결하라 막 이러니까 이제 귀찮아진 거죠. 그래서 딴 학교로 보낸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근데 순서로 보면 이분은 이제 사회교사하고 역사교사인데 사회과 교사가 2명이었고 역사교사가 3명이었어요. 뭐 여기가 과원이니까 왜냐면 이제 공립학교니까 이제 선생이 과원이면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러면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2명이니까 여기 역사과를 보내야 되는데 사회과니 이 지혜복 선생을 딴 학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역사과가 사회과를 지금 가르쳤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부당전보다 이거 성폭력 공익제보에서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핑계를 대는데 핑계 대는 게 바로 이 전보 내기 전에 중부에 계신 학교였어요.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이 이제 교사 전보와 관련된 인사 규칙을 바꿔요. 갑자기 통합해서 하도록 한 거예요.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역사랑 사회랑 통합해서 하니 지혜복교사가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그 선입 선출 먼저 온 사람이니까 먼저 보낸 거다. 이렇게 말을 받고 이제 자기들도 알리바이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아이들이 용기 내서 학생들이 용기 내는데 자기는 갈 수 없다. 부당 전보 거부 투쟁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2024년 1월부터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단결근이라고 걔네들은 얘기하면서 해임까지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그러면 잘못 없고 A 학교랑 중부교육지원청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다는 게 중부교육청이 잘못했고 A 학교가 잘못했으면 이걸 시정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자 전보와 관련한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에 조희연 교육감이었어요. 근데 조희연 교육감이 그렇게 하지 않고 조희연 교육감 시절에 이민종이라는 감사관이 이제 공익제보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아니라 부패방지법으로 해서 부패방지법은 뇌물 받고 뭐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3자가 이익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전보로 그러니까 공익제보가 아니라 근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인권이 침해된 거에 대해서 신고하면 공익제보거든요. 근데 여기 그 관련 법이 43개에서 지금은 180 몇 개까지 있는데 거기에는 아동 청소년법 뭐 학교폭력방지법 뭐 이런 걸로의 벌칙 조항이 있는 인권의 문제가 침해되면 다 공익신고라고 봐요. 근데 여기는 청소년의 문제잖아요. 성폭력에 대한 문제니까 인권 침해에서 신고하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제보자인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부패방지법을 적용해서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은 오래된 법률가인 변호사인 감사관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조희연 교육감의 장무직으로 들어왔던 사람이라 당시 조희연 교육감이 그 정교조 해고자
문제로 보수단체가 신고해서 재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시끄러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보좌진들의 입장이었대요. 저는 그것도 너무 이상해. 그러게요. 너무 그래서 저는 진보교육감 운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상하게 판결을 내리고 그래서 부당정보가 교원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교원 소청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했는데 교육청에서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는 3월 18일 결정 문서를 보내니까 아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이건 교육청의 책임이 되게 커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새로운 정근식 교육감도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갖고 그래서 저희가 정근식 교육감이 해결해라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해라. 그러면 이제 그게 부당 정보와 부당 해고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요구하고 있고 성폭력 학교 초중고 학교에 성폭력 실태 조사를 해라. 그리고 A 학교의 피해자들 양육자들을 만나서 실제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랑 조사를 재발 방지를 해라. 이런 게 저희 요구인데 아무것도 안 듣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교육감이 먼저 뭔가 입장을 정확하게 안 하고 하는 있죠. 게 필요한 왜냐하면 거네요. 예, 네. 더 교육감이 이제 조영 교육감이 이제 그런 직권남용이라고 그때 그 정교조 해직교사 저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수단체는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한 거죠. 발목 잡기를 했는데 그 판결이 나니까 더 보수적으로 조영 교육감보다 더 보수적으로 지금 정근식 교육감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참 그러네요. 원래 진보교육감을 왜 교육감을 왜 하는 하셨는지, 것입니까? 그렇죠. 아니, 진보교육감을 맞아요. 교육감 왜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문제도 저희가 또 관심을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